올해 갑자기 중국 해군의 함정들이 호주 근처까지 가서 훈련을 막 했어요. 호주가 이제 발칵 뒤집어졌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현무5 뭐 이런 성능의 미사일을 갖춰야 되지 않냐. 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레이더를 운용 중에 있어요. 3,000km 밖을 볼 수 있는 눈은 갖고 있어요. 사거리 한 2-3,0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호주 입장에서는 최고인 거죠. 우리나라가 만든 현무5는 현존하는 재래식 탄두를 가진 미사일 가운데서는 가장 큽니다. 추진체를 그 양을 맞교환하면서 이제 사거리를 확 늘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죠. 올해 갑자기 중국 해군의 함정들이 호주 근처까지 가서 훈련을 막 했어요. 그래서 호주가 이제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게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외교 안보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견제 위에서는 우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해군의 함정들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만드는 다크이글이라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가진 미사일,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의 제리코 3,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든 뭐 현무5 뭐 이런 성능의 미사일을 갖춰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A2AD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호주만의 반접근 거부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땅인데 들어오면 우리 미사일이 너네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근데 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호주 공군 내 이제 F-18 슈퍼원에 보면 엘라짐이라고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거리가 한 1,000km 가까워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우리 해병대도 이 훈련에 참가를 했는데, 호주에서 하는 이제 다국적 그런 대규모 군사 연습이 있어요. 탈리스만 세이버라고 하는데 여기서 호주군이 미국에서 다연장 로켓포를 지금 들여왔어요. 하이마스, 이제 우크라이나 전통에서 많이 알려진. 거기서 뭘 쐈냐면 이제 프리즘이라는 신형 지대지 미사일을 이제 사격을 했어요. 그 프리즘은 한 사거리가 500k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배는 맞추지 못하는데 땅에서 땅을 맞추는 그런 이제 탄도미사일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프리즘은 향후에 이제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 한 사거리가 1,000km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함 탄도미사일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호주 육군의 지금 하이마스도 나중에는 그걸 들여오면 한 1,000km 떨어진 중국의 군함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레이더를 운용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초수평선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보통 레이더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전파를 쏘고 전파가 반사되는 걸 받아서 이제 저게 비행기야 군함이야 이렇게 하는데, 초수평선 레이더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기권에 보면 전리층이라고 있습니다. 전리층에 전파를 쏴서 반사돼서 이게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호주가 이제 그게 있는데, 진달리 무슨 레이더 체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탐지하는 거리가 3,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호주군은 지금 잘 보시면 3,000km 떨어진 목표를 물론 슈퍼넷이나 F-35나 이런 거 동원해서 때릴 수는 있지만 바로 호주에서 쏴서 맞힐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다만 3,000km 밖을 볼 수 있는 눈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한때는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 좀 팔고 싶어 하기도 했어요. 진달리 레이더 체계를. 왜냐면 이게 몇 개만 이제 지상에 설치를 하면 전리층에 쏴서, 이 초수평선 레이더는 바다에 있는 목표물도 보지만 그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도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비싸겠죠. 많이 비싸겠죠. 그래서 호주는 그걸 지금 운용 중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사거리 한 2-3,000km짜리 탄도미사일 갖고 있으면 호주 입장에서는 최고인 거죠. 왜냐면 이제 눈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만든 다크이글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앞부분에 극초음속 활공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극초음속이라는 건 보통 마하 5 이상을 뜻하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요격이 힘든 그런 미사일로 불려지고, 그러니까 미 육군에서 쓰는 거는 지금 다크 이글이라고 그러고, 요걸 이제 미국 육군과 해군이 같이 공동 개발했어요. 미 해군은 향후에 이제 뭐 주말 특급 구축함,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데도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이 만든 제리코 3는 사실은 거의 ICBM급이에요. 그 사거리가 5,500km가 넘고, 뭐 소문이지만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진 않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지만 핵보유국이라 여기에 이제 핵무기를 장착해서 쏠 예정이라 사거리가 뭐 ICBM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현무5는 현존하는 재래식 탄두를 가진 미사일 가운데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크기만 보면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랑 거의 비슷해요. 크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사거리는 300km로 좀 제한이 돼 있죠. 대신에 탄두는 8톤, 9톤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용.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뭐 일각에서는 벙커 버스터 기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이제 작년에 나왔던 현무5는 그런 기능은 없고, 대신에 이제 평양을 초토화하는 거대한 열압력탄을 달아서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 20발 쏘면 평양 시내가 지도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현무5가 있고, 지금 이제 또 이후에 나올 모델들이 있어요. 현무 뭐 5-1, 뭐 5-2 뭐 이런 개념으로 간다라고 저는 확인했는데, 요건 아마 이제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미국 이란 B2 폭격기로 공습했을 때 봤던 이제 맙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초대형 그 벙커버스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도 아까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렸잖아요. 대략 크기만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거의 미니트맨 3랑 비슷하다. 트레이드 오프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탄도 무게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추진체를 그 양을 막 교환하면서 이제 사거리를 확 늘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이걸 하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무5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분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하나로만 돼 있어요. 근데 사거리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늘리려면 미사일이 뭐 2단, 3단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어쩌면 미사일을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만약에 호주가 약간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싱크탱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자, 이런 게 해외에 있는데 여길 통해서 우리가 뭐 기술을 도입을 하든 비용을 지불하고 뭐 기술을 도입을 하든 아니면 공동 개발하든 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단서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5를 그렇게 개조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산도 뭐 좀 막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사거리가 그렇게 길면 대기권 재진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 잘 보시면 뭐 IRBM, 준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ICBM들 이제 시험 발사한 거 보면 지금까지 북한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기권 재진입이에요. 몇몇 이제 자기네들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 뭐 일본에 떨어졌던 이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이제 ICBM들 막 고각 발사하고 막 이랬거든요. 보면은 이제 대기권 재진입하다가 탄두가 막 이제 열이나 압력에 버티지 못해서 쪼개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현무5의 사거리를 늘려서 ICBM처럼 간다 그러면, 그런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이런 테스트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은데, 만약에 호주가 그런 정도 사거리가 막 2-3,000km, 5,500k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급의 걸 하려고 그러면 자체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현무라고 불리는 현무2, 뭐 4,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요. 그 중에는 이제 비밀 사업으로 분류된 것도 굉장히 많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이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단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에 천무를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폴란드에, 요번에 이제 폴란드에서 열린 열병식에도 그게 나왔는데, 그 이름이 이제 CTM-29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290이 있잖아요. 290이 뭐냐? 사거리예요. 사거리가 290km다. 왜냐하면 MTCR은 회원국들이 탄도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제약이 걸립니다. 사거리 300km 이하, 그리고 탄두 무게가 500kg 이하여야 돼요.
그게 넘어가면 어쩌면 이제 국제적인 제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거리를 290km로 하고 탄도를 500kg으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건 아니에요. MTCR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무를 도입한 중동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좀 사거리가 500km 되는 미사일이 있으면 좋겠다. 천무에 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쪽 나라들이 미국 정부를 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버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지금 이제 이 CTM-290을 개조해서 500km로 늘리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탄도 무게를 500kg이 아니라 250kg으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사거리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중동 몇몇 국가들이 미 정부를 설득을 해서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호주가 우리의 현무5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미국 정부 설득을 해서 한국으로부터 저 미사일 기술을 뭐 들여온다던가 아니면 한국이 만든 미사일을 사고 싶어. 대신에 사거리라든가 탄도는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 내가 좀 이렇게 승인을 해줘. 그런 방식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직접적으로 막 우리가 뭘 이렇게 호주에 직접 뭐 팔겠다 그러면 굉장히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MTCR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호주가 미국 정부를 뭐 설득한다. 그러면 또 가능하겠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의 뭐 이 지금 제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도 탈퇴한 나라고 왜냐면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MTCR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미사일 수출 통제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미국 정부가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얘기 안 하고 둘이 뭘 한다. 그러니까 호주든 이스라엘이든 일단은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호주도 우리나라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얘기해야 되고. 근데 뭐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이 그렇게 이제 협의를 거쳐서 호주에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호주가 뭐 사거리 3,000km짜리 준중거리 미사일을 갖는다. 그리고 호주하고 미국은 혈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외교적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양해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제로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그다음에 호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 뭐 지금 이제 미사일 기술이 호주에 가서 호주가 그걸 기술을 돈 주고 사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주하고 우리도 혈맹이에요. 6.25 때 이제 참전했던 나라고 지금 유엔사 회원국 중에 하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